서준이 엄마. 자,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어저께 한 대가 어디까지냐면 where 요게 관계 부사라는 거. 그래서 교재가 너무 어린 애들 것만 아니면 웬만한 교재로 고급 문법까지도 설명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고등학교 2, 3학년 정도가 아니라 중학교 1, 2, 3 정도는 충분히 될 만한 수준으로 where 장소 뭐뭐하는 장소에 이렇게 되는 게 관계부사. 항상 니은, 영어는 니은. 그래서 그녀가 찾은 장소 그 탁자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이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잘 나오는지 또 괜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 I wish 그냥 그대로 가면 나는 희망한다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딱 읽다 보니까 I wish I was smaller so I could visit that beautiful garden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could가 딱 나왔다는 거, 요거 could가 딱 나왔다는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이걸 뭘로 볼 수 있냐 하면은 가정법 대용어구, 가정법 대용어구라는 거, 즉 if처럼 해석해 주라는 거. if처럼 텐데 이렇게 텐데. 예? 나는 희망한다가 아니라 내가 더 작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나는 그 아름다운 정원을 방문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She thought herself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녀 자신에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해 보세요. 이때. 예, 이때 좋았어요. 아, 예. 이때 같은 테이블 위에 오케이. 병이 있다. 라벨이 붙여진 아, 좋았습니다. 나를 마셔주세요. 아, 좋았습니다. 예, 아주 융통성이 있어요. 역시 쭉 책을 봐서 그런지 이런 것도 뭐 어색하게 보는 사람이면 학생 때 뭐 전교에서 1, 2등을 했었어도 어색하게 볼 텐데 쭉 공부를 해왔으니까 this time 이때 on the same table 그 똑같은 테이블에 there was a bottle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됩니다. 영어를 항상 붙여서 보면 어려워지니까 병이 있었습니다. with a label 라벨을 가진. 그리고 여기서 또 관계대명사. 우리가 관계대명사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관계대명사 앞에 명사가 있으면 거의 관계대명사라는 거. 근데 이 명사를 우리가 읽을 때 뭐라고 읽냐? 선행사라고 읽는다는 거. 그럼 또 뭐라 그래? 니은이라는 거. 영어는 니은입니다. 니은. 전국의 학생들이 이런 걸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전국의 학생들이 이런 걸 알면 전국의 학생들이 싹 다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이 또 큰 혼란에 빠지겠죠. with a label 뭐뭐하는 라벨을 가진. 요거 이제 가진. with도 뜻이 한 3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가진. 뭐 이때가 바로 그겁니다. read는 원래 읽다인데 여기서 해석이 읽히는. 요게 우리가 주요 문법 할 때 설명을 이제 너무 좀 어렵게 된다 싶어서 안 했던 건데 뭐였냐면 그냥 그대로 능동의 형식을 가지고서 수동으로 해석되는 거. 요런 겁니다. 여기 읽다인데 읽히는. 라벨은 자기가 읽는 게 아닙니다. 라벨은 꼬리표기 때문에 자기가 읽는 게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읽혀야 되는데도 그냥 이렇게 리드라고 쓴다는 거. 그런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양파 껍질이 잘 벗겨진다 라는 거. 양파 껍질이 잘 벗겨진다. feel. 그 다음에 집이 흔들린다. shake. 그 다음에 책이 잘 읽힌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뚜껑이 잘 열린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빵이 잘 구워진다. 베이크.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이 정도까지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냥 능동으로 썼는데 수동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구나 라는 단어들이 이렇게 몇 개가 있습니다. 뭐 글씨가 잘 쓰여진다.
이런 거 글씨가 잘 쓰여지고 양파 껍질이 잘 벗겨지고 집이 흔들리고 책이 잘 읽히고 뚜껑이 잘 열리고 빵이 잘 구워지고 이런 거는 원래 구워진다 그러면 is baked 라고 써야 되는 건데 is baked라고 쓰면 그럼 틀리나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쓰여졌을 때 아 구워진다, 집이 흔들린다, 집이 흔들린다라고 하려면 a house is shaken 이렇게 해야 a house is shaken 해야 되는 건데 집이 흔들린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a house shakes 집이 흔들린다로 그냥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알아두면 만약에 이런 걸 하나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내가 공부한 문법하고 다른데 왜 예문이 이렇게 되나 하고 계속 찾아봅니다. 또 이제 영어에 미친 사람들은 이 책 찾아보고 저 책 찾아보고 내가 몇 등이었었는데 이런 몰라 이 책 쓴 사람이 나보다 모르는구나 하고 계속 찾아보게 되는데 결국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마셔라 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면 Alice was curious. 앨리스는 호기심이 일어났습니다. curious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주어 동사 보어. 그러면 이거 복습해보면 몇 형식? 1형식. 2형식입니다. 2형식 주어 동사 상태 보어 2형식. 1형식은 주어 동사의 완전 자동사고. 그 다음에 해석하면 그녀는 오케이. 병을 마셨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녀는 마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은 거는 여기서 from을 썼다는 게 좀 희한한데 이래서 우리가 예문으로 보면 너무 좋습니다. 병으로부터 마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녀는 마시는데 왜 병으로부터 마시지? 근데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면 그녀가 마신 것은 병을 마신 게 아니고 병 안에 있는 물약을 먹었기 때문에 병으로부터 물약을 마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자꾸 공부하다 보면 영어 표현이 그래서 읽으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계속 기쁜 겁니다. 이게 좋으니까 물론 한국말이 제일이라고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병으로부터 이 전치사가 왜 들어가? 근데 우리가 병을 마신 게 아니니까 병으로부터 물약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The juice in the bottle tastes delicious. 자, 좋습니다. 이것도. 그 주스 병으로부터 병 안에 있는 주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전치사가 나왔을 때는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랑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구랑 이렇게 두 가지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병 안에 있는 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요 명사를 꾸몄을 때 요때는 부사구가 아니라 이렇게 형용사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영어 공부할 때는 지우개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수학은 뭐 싹싹 지워가지고 쓸지도 모르겠지만 영어는 썼다가 찍 지워놓고 이게 아니다라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병 안에 있는 주스를 마셨습니다. 그 주스는 맛이 났습니다. 맛있는. 그래서 이것도 이 형식. 테이스트 플러스 형용사. 테이스트는 감각동사. 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영어가 다 보입니다. 감각동사 테이스트 말고 뭐 있을까요? 입으로 하면 테이스트. 냄새로 하면 smell. 그 다음에 느낌으로 하면 feel. 요런 것들. look 보는 걸로 하면 look 플러스 형용사. 중학교 1, 2학년 때 제일 흔하게 나오는 게 look 플러스 형용사. 그녀는 아름답게 보인다. 그녀는 예쁘게 보인다. 이렇게 했을 때 한국말로는 예쁘게 이렇게 해서 부사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맨날 시험에 나오는 게 she look beautifully 하면 예쁘게 보입니다가 한국말로 그런 거 같지만 look 플러스 형용사니까 she look beautiful 까지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beautiful 하면 되지 우리가 텔레비에서 영어 선생 특히 여자 선생들 맨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beautiful 하면 되는 거 beautiful 맨날 이러는 거 애플도 그냥 애플 그러면 되는데 무슨 자기가 뭐 한다고 애플 이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아주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그 다음에 저 차례 all of a sudden 갑자기 이것도 뭐야 이 관사가 붙었으니까 형용사가 명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명사로 쓰이는 겁니다. 갑자기의 모든 것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이 글을 볼 땐 그냥 갑자기 she started to change 그녀는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 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조그맣게 작게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I'm getting smaller. 난 작아지고 있어 라고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는 점점 작아졌다. 오케이. 마침내 그녀는 그 문을 통과하기에 충분한 작은 크기로 됐다. 에?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들어갔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공부를 잘했었기 때문에 바로바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근데 우리는 또 시험 포인트라든가 한국 영어가 진짜 별거 아닌 걸 알아야 되니까 요게 무슨 급? 비교 앤드 비교. 요것도 맨날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비교 앤드 비교. 비교 앤드 비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 뭐 저절로 본능에서 살아나서 해석을 했는데 요게 점점이라는 거. 점점. 이래서 한번 잘 해놨던 게 결국에는 계속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생이 천직인 건데 점점. 그건 뭐 학교 선생도 좋지만은 뭐 그건 일단 공무원이고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랑 결합해서 또 나오는 시험 문제는 뭐 있냐?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요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요건 비교 앤드 비교고 더 스몰러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더 플러스 비교는 무슨 거냐? 그럼 뭐라 그래야 되냐 하면 더 하이어 이렇게 됐을 때, 더 높이. 그랬을 때 더 thinner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냥 간단히 할수록 요건 더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더 희박해졌다. 요거는 뭐뭐 할수록 요럴수록 when I go higher 이렇게 되는데 내가 더 높이 올라갔을 때 이렇게 되는데 when I go 더 higher the air is 더 thinner 이렇게 하면 공기가 더 희박해졌다. 이런 식으로 더 비교는 뭐뭐 할수록. 근데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 이 뒤에 더가 있냐 없냐가 나옵니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앞에 더 비교가 있으면 뒤에도 더 플러스 비교급이 나온다는 거. 여기서는 비교 앤드 비교는 점점 이렇게. 그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뭐뭐 할 때까지, 마침내 뭐뭐 할 때까지, 그녀가 작아질 때까지. 그리고 또 시험 포인트 enough to는 충분히 뭐뭐 할 수 있다. 충분히. 요거를 대수로 바꾸면 she was so small that she can fit 이렇게 됩니다. 요것도 요렇게 쉬운 게 이제 시험에 평생 나오는 겁니다. 그럼 뭘 지워? 여기서 enough를 줄였으니까 enough 지우고 to를 다 지워서 요렇게 she was so small that she can fit 요렇게 되는 게 이게 평생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애들 하나 공부 잘 가르쳐서 명문대학교 보내는 거는 정말 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사춘기만 잘 지나게 이렇게 돌아주면 명문대학교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enough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enough는 또 뭐가 시험에 가끔가다 나올 수 있냐면 요런 거. enough는 이게 바로 이제 형부 단어입니다. 형용사 하나로 갖고 얘기해도 뭐 3일이 걸린다 이런 게 형부 단어인데 형용사와 부사가 형태가 같답니다. 근데 대부분 형용사라 그러면 이렇게 생겨 있으면 형용사는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부사가 되는데 ly나 y를 붙여가지고 되는데 이게 ly를 붙이지 않고 그대로 형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냥 얘기를 하면 충분한도 되고 충분히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가끔가다 이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enough는 형부 단어인데 명사를 보면은 앞으로 가고 명사를 보면 앞으로 가고. 그러니까 돈이 많다. 난 충분한 돈을 갖고 있다. I have money가 명사니까 enough money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I have enough money. 근데 명사를 보면 앞으로 가지만 형용사 부사를 보면 지금처럼 요게 형용사니까 지금처럼 뒤로 온다 이런 겁니다. 형부를 보면 뒤로 온다. 형부 보면 창피하니까 뒤로 간다 이겁니다. 형부를 보면 창피하는 사람은 요즘 없는데, 자 그럼 명사를 보면 앞으로 가고 enough money, 그 다음에 small enough 충분히 작다. 요런 것도 가끔 시험에 잘 나와줍니다. enough라고 하면은 모르는 게 없는 겁니다. 나는 충분히 작아질 때까지, 마침내 그녀가 충분히 작아져서 통과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문을 통해서 어디로?
to get 할 정도로 또 beautiful garden 그 아름다운 정원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문에 가까워졌죠. 충분히 작아졌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야?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부사적인 용법입니다. 부사적인 용법. When she got to the garden. 그녀가 정원에 도착했을 때. 그 다음에 이래서 영어라는 것은 정원에 도착했을 때 그럼 여기까지 올리면 되나? 여기까지. 이래서 뭐 영어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거를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한평생 글을 가르쳐서 뭐 많은 사랑도 받고 많은 보람도 얻고 또 그 시간 자체가 행복이니까 그 시간 자체에 대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지만 지금 뭐 누굴 가르치고 있지 않아도 이렇게 좋은 겁니다. 도착할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할 차례니까 When she got to the garden 그녀가 정원에 도착했을 때 She saw the white rabbit again 흰 토끼를 또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요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요렇게 부사절이 되는 겁니다. 부사절 요런 걸 우리가 종속절 요거는 시간의 종속절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때는 도착하다 라는 뜻 요거 가슴 뜻이 너무 많으니까 정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흰 토끼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토끼는 하얀 장갑을 찌고 있었고 네. 팬을 쥐고 있었습니다. 어유 좋습니다. 토끼는 흰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글러브 온까지 해서 그냥 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건 뭐지? 그렇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 주어가 나오고 여기 동사 one, 여기 동사 two 이렇게 되는 거. 전사 to가 아니고 동사 to, 펜, 부채를 쥐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과거니까 얘도 과거로 해야 된다는 게 아주 흔한 형태. 이런 걸 우리가 공통관계라고 하는 시험 문제. 쥐고 있었습니다. He said, 토끼가 순놈인가 봅니다. 그 토끼가 말하길 If I make the Duchess wait, she will be angry.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뭘까요? 빨리 찾아보세요. 저게 뭘까요? 독일 요리?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독일 요리가. 더체스. 더치는 네덜란드라는 뜻인데. 빨리 찾아보세요. 거위 요리? 에헤이, 이 뒤에 줄거리랑 맞아야지. 내가 만약에 자, 요 가정법. if가 나왔으니까 가정법이고 요거 시제가 뭔가요? 칠면조 요리? 현재. 가정법 현재라는 건 우리가 뭐라 그랬죠? 반대의 사실이 아니라 현재나 미래에 대한 단순한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침? 아니 근데 그녀가 왜 화가 나? 근데 녹화가 제대로 있는 건가?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단순한 가정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저 토끼는 내가 만약에 뭘 만들면 여자 공작이라 그랬는데 더치가 요게 공작이니까 이 SS가 붙어서 여자 공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지금 안 맞아져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뜻이 만들어지네. 뭘까요? 우리가 배웠는데 오형식의 사역동사. 요걸 상상해 보세요.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기다리게 한다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음식이라던가 물건이라 그러면 이 뒤에 게 해석이 안 됩니다. 이 뒤에 게. 근데 이게 이제 이거는 특히 우리가 딱 볼 때 여기 대명사 대문자가 나왔다는 걸로 봐가지고서는 요거는 평범하지 않다는 거. 너치가 공작입니다. 공작이라는 게 새 이렇게 날라다니는 그 공작이 아니라 백작, 공작, 뭐 남작 이렇게 하는 거. 귀족, 왕가문. 내가 그녀를 기다리게 만든다면 그녀는 화날 거야. 그러니까 그녀는 누구야? 이 여자 공작, 귀족이 화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얘가 무슨 동사? 사역 동사니까 얘가 무슨 형? 원형. 요것도 맨날 나오는 시험 문제. 이렇게 됩니다. 그녀는 화를 낼 거야. 가정법 현재니까 여기도 조동사에
현재형 would가 아니라. 그게 아무리 평범한 질문으로 봐도 에휴 학교 시험 정도 같은 거는 진짜 수능도 그렇고 학교 시험도 그렇고 발로 쓱 문질러도 다 100점 맞습니다. 발로 쓱 문질러도. 그러니까 이런 걸 가리키는 건데 참. 자, 그 다음에 Alice asked the white rabbit a question. 요건 몇 형식일까요? 앨리스는 물어봤습니다. 흰 토끼에게 질문을. 사형식. 그렇죠. 사형식입니다. 사형식. But he did not hear her. 그녀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앨리스를 보았다. 그리고 장갑을 떨어뜨렸고 그가 쥐고 있던 샌도 떨어뜨렸다. 어이구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뭐 저절로 막 본능이 막 살아나는 건데. 그러니까 에이 이까지 쉬운 질문을 갖고 뭘 그렇게 잘한다고 그러냐. 그게 아니라 글이 쉬워도 있는 구조는 비슷한 게 꽤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한 겁니다. 왜냐면 그는 요 look at까지 해서 동사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해서 타동사가 돼서 이렇게 목적어를 갖는 거. 이렇게. 그는 앨리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동사 one. 그러니까 요 과거 동사 to. 그리고 떨겼습니다. 장갑만 떨어뜨린 게 아니고. 근데 이거를 영어를 길게 쭉쭉 못 보는 사람들은 장갑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부채? 아, 그거 들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입니다. 십수년간 수천 명을 가리켜봐도. 그러나 요거를 딱 보니까 해석이 벌써 이상하거든 자기가. 그러니까 벌써 본능적으로 딱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장갑을 떨어뜨렸습니다. 까지만 해석했었는데 그리고 부채를 그냥 붙여버리고 그렇게. 그 다음에 그가 들고 있던 이거는 지식이 있는 거. 왜? 새로운 주어 동사가 시작됐는데 마침표가 없어? 그러면 붙이는 거. 요것도 고등학생도 제대로 못합니다. 요것도 새로운 주어 동사가 시작했는데 마침표가 없어? 그러면 니은으로 붙이는 거. 요거.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그래도 이게 쭉 관심 있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략됐을까요?까지 알면은 이제 더 이 야부리를 할 수 있는 건데. which. 오케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나 대시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아 오늘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가 들고 있는 부채와 장갑을 떨어뜨리면서 깜짝이야 이렇게 하고 이제 떨긴 겁니다. Alice picked up the pen and the gloves lying on the ground. 여기도 또 여기. 그래서 이거 우리는 시험에 나올 부분들만 봤다 하면 그렇게 반가우니까. 시험에 나올 부분만 보면 이렇게 반가워. 그냥 글만 봐도 여기는 시골 학교니까 여기 내겠네. 선생님 성격 평상시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살짝 라이트 기질이 있어? 그러면 그냥 이런 거 빵꾸로 내겠네. 이게 그냥 다 보이는 겁니다. 이게 십수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냐? 앨리스는 집어들었습니다. 장갑과 부채를. 근데 아까는 주어 동사로 해서 니은으로 했지만 지금은 주어 동사가 없네. 근데 얘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현재 분사. 얘는 품사가 명사. 그러니까 그 유명한 명분이가 또 나오는 겁니다. 항상 영어 10주년 가르쳐도 명분이. 명분이 사이에는 뭐? 관대비. 명분이 사이에는 관대비. 근데 얘가 사람이 아니니까 which나 that. 아까 which 썼으니까 둘 다 되는 거예요. which나 that. 그리고 복수니까 그리고 현재 시제가 아니고 과거 시제였으니까 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석은 역시 요거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략된 걸 쓰시오 하면은 Let's pick up the pen and glove that were lying on the ground.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오. 그러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땅바닥에 누워 있는 장갑을 앨리스가 주워줬습니다. 둘이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lie, lay, laying 이런 게 있고 lay, laid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평생 시험에 나오는 거. 평생. 이것도 있고 또 lie, lied 평생 시험에 나오는 거. 요까진 거 몇 개 한다고 전국에서 일타 강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요까진 거 몇 개 한다고 자기가 뭐 EBS 나와서 60억을 벌었다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요까진 거. 자 그러면 어느 책에도 그렇게 써있지는 않지만
십수년을 영어를 보면서 느낀 게 요건 변화형이 이거에 비해서 변화가 불규칙적이고 변화가 심합니다. 대부분 이게 왜냐하면 얘랑 철자가 같기 때문에 나옵니다. 근데 얘는 과거형이고 얘는 현재형이고 또는 원형이고 이렇게 되는데 3단 변화가 불규칙한 것이 자동사가 많더라. 아무 책에도 써있진 않지만 3단 변화가 규칙적인 것이 타동사가 많더라. 그럼 또 여기서 물어봅니다. 기반이 없는 사람들은. 아, 자동사는 뭐고 타동사는 뭐예요? 그건 야, 자동사는 자기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자동사고 타동사는 남을 하는 게 타동사잖아. 거기까지는 압니다. 근데 저도 공부 많이 해서 그런 것까지는 아는데 자타동사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감이 안 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답은 딱 한마디. 영어에 있는 90%의 동사는 자기 혼자 자동사도 되는 거고 타동사도 되는 거야. 체인지 같은 동사를 예를 들어볼게. 그냥 체인지 그러면 자기 혼자 수동태를 안 썼어. 능동태로 썼어. 그러면 자동사로 그냥 자기가 바꾸다도 되고 바뀌다도 돼. 자기가 바뀌다 스스로. 그런데 자동사 똑같은 체인지를 타동사로 쓰면은 남을 바꾼다. 이것도 또 되는 거야. 아니면 수동태로 자기가 바뀐다. 이즈 체인지도 되고 그냥 체인지도 되는 거야. 체인지도. 그러면 어떨 때는 왜 자동사 타동사 써요? 그럴 때 외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또는 자기 뜻하고 관계없이 바뀔 때는 수동태 타동사로서 바뀌다로 해줘야 되는 거고 그냥 자연적으로 바뀔 때는 그냥 체인지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나 이제 영어 안 할래. 들어보니까 더 어려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뭐냐? 영어 동사의 90%는 자동사와 타동사를 그냥 같이 쓴다. 그리고 뒤에 요 한마디를 붙여줘야 학생들이 말을 얻습니다. 그 한마디가 뭐야? 근데 자동사로만 쓰는 거와 타동사로만 쓰는 게 몇 개가 있다. 근데 그걸 한국에서 시험에 내는데 그 동사가 10개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 10개만 알면 한국에서 자타동사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면 눈이 다시 확 떠져서 아, 저 선생님한테 영어 배우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처음에 공부하고 깨달아갈 때 이 자타동사 뭐 어떤 건 자기 타동사 이 뭐야? 그랬다가 가만히 책을 보고 시험을 10수년 보니까 자동사 타동사 분리해서 시험 문제 딱 내는 거 10개 단어도 안 된다는 걸 딱 알게 되는 순간 그냥 다 발 아래로 보이는 겁니다. 싹 다 발 아래. 싹 다. 그래서 불규칙적으로 보이는 건 자동사. 자동사니까 남을 눕히나요? 자기가 눕나요? 자기가 눕는 거니까 그냥 부채가 자기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레이, 레드를 하면은 자기가 눕나요? 남을 이렇게 눕혀 놓는 건가요? 눕혀놓아요. 남을 눕혀 놓는 건데. 근데 여기서 부채가 남을 눕혔나요? 부채가 자기가 누워 있나요? 자기가 누워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원래의 형태는 요거였다는 거. 근데 우리가 I는 Y로 바뀌면서 ING를 취해서 라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그걸 앨리스가 집어줬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뭐 그냥 영어라는 거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다음에 나의 차례. I don't want to stay here alone. 나는 원하지 않아. 머물기를 원하지 않아. 여기서 나 혼자 계속 있는 거 원하지 않아. 이렇게. 그 다음에 그녀는 말했다. 큰 소리로.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아이, 잘했습니다. 이것도 또 괜히 어색해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아웃은 뭐야? 아웃은? 아웃은 뭐인데 우리가 영어 보면서 좋은 게 느낌이 너무 잘 전달이 돼. 그냥 말했다랑 어차피 말하면 소리가 바깥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밖으로라는 얘기인데 밖으로. 근데 왜 아웃을 써줬어?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 그냥 생각하고 있던 말을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내뱉었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나 혼자 있긴 싫은데 여기서 계속 있긴 싫은데 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던 게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영어를 알면 할수록 글이 더 생동감이 넘치고 더 재밌는 거예요. 그녀 자신에게 큰 소리로 그냥 입 밖으로 나왔어.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 그리고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